반갑습니다. 슈퍼리치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네이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. 네이버가 조금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좀 시총이 너무나도 좀 낮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은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일단은 뭐 네이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지금 차트 자체가 뭐 의미가 없어요. 뭐 이게 어디까지 뭐 빠졌다가 다시 간다라기보다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, 지금 최근에 이제는 뭐 쿠팡 때문에 네이버 쇼핑 가치까지도 좀 재검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쿠팡이 뭐 나스닥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상장을 하면서부터 좀 가치를 다시 한번 평가를 받는데, 네이버 쇼핑이랑 이제 쿠팡이랑 1위를 다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쿠팡은 원래는 이제 자체 배송 시스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이버는 없었어요. 그동안 뭐 자체 배송이나 이런 거는 없었는데 CJ 대한통운이랑 이제 물류 쪽 이제 배송에 대해서 좀 두 회사가 좀 손을 잡은 부분, 그래서 쿠팡 대비 크게 할인이 되어서 뭐 평가될 이유는 절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 이커머스 성장세를 좀 누르기에는 아직까지 좀 역부족이다. 뭐 다른 게 뭐 나와서 뭐 네이버 쇼핑을 제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네이버 이커머스 매출액 자체가 이제 네이버 쇼핑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쇼핑뿐만이 아니라 이제 검색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광고, 이쪽에서도 굉장히 좀 결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치는 조금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이 실적적인 부분, 뭐 실적 전망 상세 내역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, 자, 일단은 네이버의 최대 강점이라고 하면은 영업현금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일단 그거에 앞서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커머스 이쪽에 대해서 지금 매출액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. 앞으로도 시장 자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쿠팡처럼 로켓 배송이나 이런 거를 같이 CJ 대한통운이랑 묶어서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좀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 쿠팡이 나스닥에 뭐 상장을 할 때 뭐 신고를 했던 게 시총이 50조를 신고를 했는데, 지금 네이버를 보게 되면은 시가총액 자체가 64조, 이거는 쿠팡에 대비해서 너무나도 좀 저평가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총이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, 그리고 시총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주가도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뭐 밑에서 잡으셨건 아니면은 뭐 이 위쪽에서 뭐 40만원대에서 잡으셨건 그냥 더 끝까지 좀 천천히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네이버의 좀 최대 강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영업활동으로 인한 좀 현금 흐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네이버가 갖고 있는 최대 좀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자금을 통해서 이제 공격적인 M&A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, 그리고 자사주를 계속해서 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수록 이제 네이버 자체의 좀 운신의 폭도 넓어지는 부분도 있고, 자본 자체를 좀 맞교환해 하면서 좀 자사주를 활용하는 좀 경영 전략도 굉장히 좀 잘 먹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 최근에 빅히트랑도 뭐 손잡았던 부분, 뭐 네이버가 빅히트랑 좀 손잡았던 부분도 있는데,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좀 쇼핑 쪽에서는 쿠팡을 따라가려고 하고, 그 다음에 뭐 엔터라든지 이런 좀 다른 쪽에서는 좀 카카오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시총이 너무나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분명히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. 제가 봤을 때는 한 80조까지는 올라가 줘야지만 어느 정도 좀 시장 자체에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은 거다라고 좀 생각되는 부분이, 뭐 재무적인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, 자, 지금 뭐 매출액 자체도 이렇게 보면은 좀 작년도에 좀 안 좋았던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. 분명히 있지만 이제 쇼핑이나 이쪽 확실하게 좀
선점을 해 나가면서 더 크게 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영업이익률 자체도 지금 계속해서 원래 10%한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가 이제 3분기부터 21%까지 나온 부분을 보아해서 좀 올해에는 20% 이상까지도 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, 자 그러면은 이거를 좀 보면은 리포트가 좀 하나 발간이 됐어요. 네이버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, 자 네이버페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, 자 30만원 후불 결제 허용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어떤 거를 살 때, 물건을 인터넷으로 살 때 이제 주문을 하고 돈을 보내면은 이제 물건을 보내주는 이 방식인데, 30만원 후불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내가 지금 당장에 마치 카드값 내듯이 좀 30만원에 대해서는 좀 후불로 낼 수 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좀 핸드폰 결제를 많이 이렇게 좀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왜냐면은 이제 핸드폰 결제 1월 달 거를 2월 뭐 보통 한 15일, 20 이때쯤 내다 보니까는 1월 달에 뭐 무언가 물건을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고 2월 달에 핸드폰 요금 낼 때 같이 내는, 좀 이런 거에서 좀 차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결국에는 뭐 후불제 허용이 되는 뭐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좀 네이버 자체도 페이도 키워 나가면서 쇼핑까지도 키워 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 당연히 뭐 휴대폰 결제, 온라인 쇼핑 결제 뭐 이렇게 다양한 좀 비금융 정보 자체를 좀 활용 면에서 좀 경쟁률을 갖춘 테크핀 플랫폼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도 있고,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도 좀 이용자별 후불 결제 한도 산정의 금융 정보라든지 아니면 비금융 정보를 결합해서 대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뭐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뭐 아무나 다 30만원씩 뭐 이렇게 후불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, 분명히 신용에 대해서도 좀 움직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테크핀에 대한 소액 후불 결제 허용 자체는 좀 네이버가 첫 스타트가 끊어지기는 했지만, 이제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토스, 뭐 주요 테크핀들로도 당연히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일단은 뭐 후불 한도 자체가 인당 뭐 30만원으로 시작을 하지만 당연히 더 크게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좀 이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, 인터넷 쇼핑 자체 이커머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,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젊은 층들만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, 보통 뭐 50대, 60대 분들은 이커머스보다도 좀 차라리 마트를 가서 뭘 사는 게 더 좀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이커머스 자체 연령대도 많이 높아지고 확대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좀 뭐 쿠팡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쇼핑이라든지 계속해서 이커머스 쪽에 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티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장을 준비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이커머스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두고 지켜봐야 될 좀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네이버페이 뭐 충전 포인트도 굉장히 많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좀 다른 데보다도 좀 네이버를 통해서 결제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모양 자체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은 뭐 리포트에서도 목표 주가가 51만원까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50만원 이상도 충분히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갈 수 있다. 왜냐, 쿠팡에 대비해서 시총 자체가 너무나도 낮은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쿠팡이 나쁘다가 아니라, 좀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광고라든지 검색 시장 자체, 쇼핑, 여기까지 세 개를 다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시총이 높아야 맞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당장에 뭐 팔거나 뭐 40만원에 있는데 뭐 이거 팔아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하시는 분들 분명히 뭐 계실 수도 있겠지만, 그냥 무조건 좀 길게 우리는 시간에 투자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좀 끌고 간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,
자, 여러분들이랑 이제 좀 실시간으로 우리가 좀 소통을 하고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무료 카톡방 100% 무료예요. 여러분들 무료 카톡방을 열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오셔서 공부한다, 공부방이다, 우리가 그냥 동네 나가는 뭐 공부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쪽 번호로 뭐 성함 쓰셔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방 주소 링크로 보내드릴 거니까 뭐 편안하게 오시면서 좀 재밌게 좀 우리가 좀 주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뭐 그래서 시장 빠진다고 혼자 막 전전긍긍 애타는 것보다 좀 다 같이 우리가 움직여서 시장도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크를 하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여기서 뭐 추천주 무료방에서도 당연히 뭐 추천주를 드리고는 있어요. 그것도 수익이 나고는 있는데 그래도 좀 공부를 한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,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